자, 대망의 적분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입니다. 적분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미분이 당연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적분이 생각보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점이 제일 어려우냐면 미분은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 적분은 나중에 함수를 봤을 때 적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게끔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적분의 방법을 동원해도 이 함수 적분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못해서 적분이 못 되는 걸 수도 있고 애초에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지가 있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시작을, 그 어려운 적분의 시작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수2의 적분부터 적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2의 적분. 수2의 적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쉬웠습니다. 수2의 적분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수2의 적분은 정해져 있는 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수2는 적분할 때 적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뭘 얘기했냐면 부정적분이 뭐게, 정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 이 둘은 언제 쓰는 거게, 이러면서 정적분의 활용,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 이런 데 초점 맞춰서 수업을 했지 적분을 하는 방법을 물어보진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공식이 있어서 그대로 했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뭐였는지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적분을 정의하려면 당연히 미분에서부터 가야 되겠죠. 미분이 뭐가 있었었냐면 우리가 배웠던 미분이 x의 n승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n의 x의 n-1승이 나온다. 이게 수2에서 배웠던 미분 첫 번째였었고요. 상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데 이때 n의 범위가 수2에서는 뭐였었어요? 수2에서는 정수까지였었습니다. 수2까지 정수까지. 아니 자연수까지. 자연수까지인데 사실 0도 포함을 해도 되거든. 0을 넣으면 x에 0 승하면 1이니까 1 미분하면 0 되는 거 맞아서 0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단 0 이상의 정수까지는 수2에서 배운 방법으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했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 배웠던 공식, 추가 공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ax 더하기 b의 n승 같은 거. 이런 녀석 같은 경우는 전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전개하려면 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이항 정리를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 미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n에서 ax 더하기 b다. n-1이다 해놓은 다음에 앞에다 뭐 붙여줬었어요? a를 붙여줬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미분들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이게 모든 미분이었습니다. 뭐 곱의 미분법이든 미분을 합치든 함수의 합과 차를 미분하든 결국 다 다항함수의 미분으로 귀결되는 거였기 때문에 다항함수 미분은 이런 방법대로 미분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대로 해주고 상수배 해주면 된다. 이게 배웠던 미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배웠던 적분은 거꾸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얘를 가지고 적분하는 건데 이렇게 적분하진 않거든요. n에서 x의 n-1승을 적분했더니 얘가 x의 n승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긴 하지만 왜냐면 이걸 거꾸로 연산한 거지. 거꾸로. 알겠지? 이렇게 연산을 하면 여기가 깔끔하지가 않잖아. 적분을 하려면 적분 되어진 대상이 깔끔해야 결과가 좀 복잡하더라도 깔끔한 놈을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지저분한 놈을 하다 보면 적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n차로 바꿔주고 그럼 n 플러스 1차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n 플러스 1이 돼야 되겠고 이 앞에 상수도 없애버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됐었을 겁니다. 뭐라고? x의 n승이라는 놈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결론은 첫 번째로 얻었습니다. 알겠죠? 이게 수2에서 배웠던 결론이었고 첫 번째 줄에서 왔던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물론 뭐 상수일 때도 예를 들면 여기가 0이었다 쳐요. 0이었다고 치면 1이니까 1은 적분하면 x가 되는 게 맞지. x 더하기 c/이니까 1일 때도 똑같이 다 돼서 이걸로 설명해서 역시 0 이상의 정수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0 이상 정수들은 문제없이 해결이 되더라. 여기까지 수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었었고 만약에 얘를 거꾸로 연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거꾸로 연산을 하면 자, 요 녀석을 가지고 연산을 다시 때려줄 거니까 그럼 봐봐. ax 더하기 b의 n승이었다고 쳐요. 무엇을 미분해야 이런 녀석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n-1승이 되면 식이 지저분하니까 n승으로 바꿔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당연히 여기서도 뭐가 될 거냐면 ax 더하기 b에다가 몇 승? n 플러스 1승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n 플러스 1로 나눠주기 위해서 n 플러스 1분의 1이 붙겠지만 원래는 우리가 뭘 붙였어요? 여기 보니까 a를 붙였잖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뭐야? a를 붙였던 게 합성함수 미분과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걸 지우기 위해서 a분의 1만 하나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뭐 수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렇게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다 뭐였어요? 수2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미적분으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수투에서 적분 말고 우리가 공부할 녀석들은 뭐냐면 미적분에서의 적분이 있습니다. 미적분의 적분.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적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적분은 정말 기본적 적분. 오케이? 다시 말해 여태까지는 어떤 적분들을 배웠었어요? 뭐 어떤 적분을 배울 거냐면 들어는 봤지. 부분 적분, 치환 적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 그게 미적분에 처음 등장한 적분이잖아. 그거 말고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뭔지는 수투에서 다 배웠고 그리고 그동안 미분법들을 배웠으니까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면 안 배워도 기본적인 적분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뭘 배웠냐? 수투에서 미적분으로 넘어오면서 정수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이게 정수가 아니라 이게 실수 전체로 알겠죠? 실수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x의 n승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n은 x의 n-1승이 된다.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된다는 걸 다 공부를 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범위가 넓어져서 여기도 어떻게 되면 거냐? 모조리 n 이상이 결과가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되는 건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뭐예요?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거. 여태까지 미분해가지고 제곱을 미분하면 1차 되고 1차를 미분하면 0차 됐는데 마이너스 1차 되려면 0차를 미분한다고 마이너스 1차 되는 거였어? 그렇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차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lnx가 돼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뭐라 바뀌었냐? 요것만 범위가 바뀐 겁니다. 뭐라고? 단 n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됨. 이렇게 범위가 바뀌게 된 거고 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는데요? x분의 1을 적분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lnx가 아니고 ln 뭐지? ln? 네 맞아요. ln 절대값 x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ln 절대값 x가 나온다. x분의 1부터 ln 절대값 x가 나온다. 이렇게 돼서 n이 마이너스 1일 땐 따로 정리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가 됐다라고 확장이 되면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적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이구나. 합성함수의 미분의 역연산으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되겠구나. 실제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이 지워지겠고 여기 n이 되겠고 요걸 미분한 a가 붙을 텐데 a랑 지워주면서 저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 공식이 말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여기까지는 수투를 확장시킨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미적분의 기본적분에서 이렇게 다항함수 꼴만 배운 게 아니라 초월함수들의 적분들도 다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초월함수의 적분. 자, 초월함수의 적분도 당연히 똑같은 방법을 거치게 되겠죠. 어떻게? 미분에서 역연산으로 때리는 게 적분이니까 미분을 리뷰하다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배웠던 함수는 뭐가 있어요? 초월함수의 함수는 EX를 미분하는 것에서 배웠었습니다. 이게 너무 행복하죠. EX를 미분하는 게 EX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E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 거라고 당연히 EX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행복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X승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AX승도 미분을 하면 AX승에다 LNA가 붙는데 어차피 LNA는 뭐니까? 상수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AX승이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뭘 미분해야 AX승이 나오지? LNA랑 상수가 붙었을 때 지워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거꾸로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AX를 LNA를 나눠주시면서 더하기 C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AX에 LNA가 나올 텐데 LNA끼리 지워주면서 AX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죠? 이게 지수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쌤,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lnx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x분의 1이 나온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인데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왔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x분의 1을 적분했더니 lnx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범위까지 따지면 적분 절대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절대 lnx의 적분을 묻는 건 아니잖아 지금. 뭐라고? lnx를 미분했더니 x분의 1이 나오면 x분의 1을 적분하면 lnx가 나온다는 거지. 궁금한 lnx의 적분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내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lnx의 적분은 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이게 뭐냐? 라는 화두가 생기게 되고 이 질문을 읽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부분적분이라는 건데 이거를 따로 테크닉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부분적분으로 푸는 겁니다. 언제? 다음에. 알겠죠? 일단 밀어놓을게요. 알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lnx가 안 되면 마찬가지 뭐도 안 되겠어. 로그 AX도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분이라는 테크닉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수투만 배우고 다항함수의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이 두 가지 배운 다음에 수투에서 적분했으니까 나 혼자 추정해 볼 거야 라고 하면 요거 빼고 여기까지밖에 정리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sin x랑 코사인 x도 마찬가지입니다. sin x를 미분하시면 코사인 x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코사인 x를 적분하면 sin x가 나오겠죠.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나오죠. 부호가 좀 바뀌면 어때? 어차피 정리하면 됩니다. sin x를 적분하면 뭘 미분했어야 sin x가 나왔겠니? 애초에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했었어야 사인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했던 녀석들이 뭐냐면 탄젠트 x부터 시작하는 목세 미분법으로 미분했던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시컨트 제곱 x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컨트 제곱 x라는 거를 적분하면 탄젠트 x 더하기 c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그거 말고야 이 자식아. 그냥 탄젠트 말이야. 탄젠트. 누가 시컨트를 물어보겠냐고. 탄젠트의 적분이 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탄젠트 x의 적분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또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기본적인 미분의 역연산으로 정의한다는 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푸는 테크닉을 일컬어서 치환적분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치환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화두가 1번이 치환적분이고 순서상 치환적분은 알고 부분적분 공부하는 게 더 편해서 2번이 부분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의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컨트 제곱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적분을 하려면 미분이 다 자연스럽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시컨트 x가 있고 코시컨트 x가 있고 코탄젠트 x가 있었습니다. 각각을 미분하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혹시? 시컨트 x 미분하면 뭐였었어요? 시컨트 탄젠트 x였습니다. 알겠죠? 시컨트 x, 시컨트 탄젠트 x였습니다. 그럼 코시컨트 x는 반대니까 코시컨트 대신 여기도 코시컨트 써주고 탄젠트 대신 코탄젠트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인하고 코사인처럼 부호가 달라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젠트 x 미분하면 뭐라고? 시컨트 제곱 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탄젠트니까 얘도 똑같이 코탄젠트 제곱 x, 코시컨트니까 코시컨트 제곱 x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는데 역시 뭐가 된다고? 부호가 달라져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생시켜서 또 알 수 있는 적분식은 뭐야? 그러니까 시컨트 x랑 탄젠트 x를 누가 같이 곱해가지고 적분하라고 시키면 이게 뭐지? 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 거라고? 이건 그냥 시컨트 x가 나오겠죠. 왜냐면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저 녀석이 나오는 거였었으니까 이건 시컨트 x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거의 물어보지 않겠지만 얘네들이나 얘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옆에다 부호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아직까지 이거 물어보는 거는 정말 단순 예제 문제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사실까지는 알게 되는데 이거 두 개 어쩌라는 거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어쩌라는 거임. 알겠죠? 그래서 이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을 공부를 해봐야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녀석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까지만 같이 마무리 지으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 n승이 원래 자연수였었지 않습니까? 알겠죠? 얘가 n승이 자연수였었습니다. 이게 자연수였는데 얘가 실수 전체로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수가 실수 전체로 바뀌는 게 원래는 뭐 중간 단계가 정수로 바뀔 때 목세 미분법을 쓰고 유리수로 바꿀 때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면서 마무리 빡 하고 지어주는 게 누구였어? 그게 ln이었거든. lnx의 미분이었습니다. lnx의 미분이 되면 그게 r이 앞으로 가면서 r이 하나씩 빠진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lnx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들을 해나갈 때 이런 키워드들이 쓰이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적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배 미분법의 역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배 미분법 수투에서 배웠잖아. 고배 미분법의 역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치환적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미분법 여러 가지 배웠지만 그 중에 메인은 합성함수 미분법이었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덕분에 거기서 음함수 미분법도 나오는 거고 역함수 미분법도 나오는 거고 심지어 매개함수 미분법도 이거랑 원리가 비슷하고 그랬거든요.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합성함수 미분법 중에서도 어떤 케이스가 제일 복잡하냐면 ln fx. 알겠죠? ln fx의 미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합성함수 미분법 안에 들어가는 거죠. ln 절대값 x랑 fx를 합성시킨 거니까. 자, 그 중에서 얘 중에 a스가 얘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모드가 하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 모드가 하나, 두 개인데, 사실 흐름상 보면 지수한 다음에 삼각할 때도 부분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수투에서 곱을 배우고 나서 미분적분에서 합성함수를 배우니까 이것도 부분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치환을 먼저 해야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죠? 치환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서 우리 공부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치환부터 하고 부분하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치환적분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의 주제는 치환적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치환적분을 공부해 봅시다. 치환적분을 공부해 봅시다. 우리 여태까지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x를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인테그랄 fx를 구하면 얘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라지 fx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고 상수 c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었던 게 그동안에 뭐였죠? 네,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적분이었습니다. 근데 치환적분은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지기로 시작했던 것이 뭐라고? 이제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그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법 중에 뭐가 있었었냐면 보세요. fgx 이런 녀석이 있었죠. fgx 이런 녀석을 만약에 미분을 하면 우리가 f'gx가 되고 다시 g'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므로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인테그랄 f'gx는 g'x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런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녀석이 뭐가 되는 거라고 다시 그대로 애초에 fgx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양은 좀 라지 f로 끝나야 좋잖아. 적분된 결과값이니까 라지 f로 끝나야 정리가 돼서 여기를 프라임이라고 놓지 말고 여기 f 이름을 라지 f로 바꿀게요. 이 이름 라지 f로 바꿀게. 그럼 여기도 f 프라임이니까 라지 f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라지 f 프라임이 뭐라고? 그냥 f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를 라지 f로 때렸더니 여기 프라임이 지어지면서 스몰 f가 만들어지더라는 거고, 이 가정은 계속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이 계속 가정은 깔고 있다.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얘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 이게 이제 치환적분의 원리가 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왔던 식인데 이 식 자체가 뭐라고? 치환적분의 원리가 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얘를 좀 더 다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좀 해주자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gx라는 녀석을 뭐로 치환하냐면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자, 인테그랄을 치면 여기 x가 되고 gx를 뭐로 치환했다고? t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준 거예요. 치환을. 알겠죠? 뭐라고? t를 gx라는 표현으로 치환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gx를 t로 바꿔준 거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뭐냐? 얘를 미분하잖아요. dt, dx. t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돼? 합성함수 미분법 때문에 g'x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dx를 넘겼을 때 g'x dx를 dt와 같이 쓸 수가 있어서, 오케이? 여기 g'x dx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dt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가 같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치환적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요걸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f를 t를 적분했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ft 더하기 c가 되겠지. 근데 이거 ft 더하기 c를 t를 다시 gx로 바꾸면 요 식이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만들어진 적분을 무슨 적분이라고 한다고? 치환적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했었던 이야기니까 했었던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ax 더하기 b의 n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를 적분한 녀석을 우리가 살짝 배웠었습니다. 합성함수 미분에 해당되는 거였었지만 저걸 미분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걸 적분하면 뭐가 되는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아까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뭘 미분하면 이 녀석이 나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었던 거냐면 ax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승인데 당연히 n 플러스 1승분의 1이 나가서 이가 지워져야 될 대상이 되고,
그 다음 나중에 a도 붙어야 될 거니까 a분의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연산으로, 미분의 역연산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얘를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ax 더하기 b를 뭐라고? 라지 x라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라지 x라고. 그럼 이 식을 바꿨더니 라지 x의 n승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뭐야? 뒤에는 dx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지. dx 말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라지 x가 지금 뭐니까? ax 더하기 b니까 dx를 구한다는 것은 양쪽을 스몰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dx, 스몰 dx가 만들어지고 얘가 a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dx가 넘어가면서 d 라지 x가 뭐가 돼? a dx가 된다고. a dx. 이 녀석이 뭐가 돼요? a분의 1 a분의 1 d 라지 x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요 a를 1로 넘겨주고 dx를 넘겨줘서 여기 있던 멀쩡하던 dx가 a분의 1 d 라지 x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a분의 1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시는 거고 x의 n승을 라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알잖아. 뭐야? a분의 1도 있고 n 플러스 1분의 1도 있고 x의 n 플러스 1승이 돼야 되는데 이제서 쓰려니까 x가 내 맘대로 정한 거라 생뚱맞아. 그래서 x에다가 대신 뭘 쓴다고? ax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승을 써준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c를 더해주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둘이 어떻게 된다? 서로 같은 식이 나온다. 이걸 뭐라고 한다? 치환적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분명히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연산으로 공부를 했었던 건데 그게 뭐가 된다고? 이렇게 치환적분적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걸 풀면 대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치환적분을 풀 때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질문의 화두가 뭐였어요? 탄젠트 x였지. 탄젠트 x가 적분이 안 돼서 문제였잖아요. 그게 이걸로 해결이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좀 더 해결이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합성함수 미분법 중에 핵심 꽃이 누구라고? 지수함수로 합성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그 미분법이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죠? n차에서 1을 빼주는 게 n이 실수 전체로 확장시키는데 로그함수 미분법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게 되게 핵심이 컸다고 했었으니까 요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fx가 있고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이런 꼴이었다고 쳐요. 알겠죠? 이런 꼴이었다고 쳐요. 만약에 나한테 어떤 분수함수로 적분하라고 시켰는데 분수함수 꼴이 뭐냐면 분모를 미분하면 딱 분자가 나오는 형태의 콤보를 맺어진 함수였다고 칩시다. 그런 특수한 애들이 있겠지. 걔네들을 보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배웠던 아이디어대로. 뭘 미분해야 얘가 나오겠어요? 뭘 미분해야? 무엇을 미분해야 얘가 나올 것이냐?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연산이다 라고 생각해버리시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ln 절대값 fx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f'x가 위에 생기는 거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치환적분으로 얘를 라지 x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라지 x분해가 되는 거고 자 라지 x가 뭐라고? 라지 x가 fx라고 했었으니까 이 라지 x를 스몰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시면 f'x가 만들어지는데 f'x dx를 일컬어서 뭐라고 바꾸면 된다고? dx라고 바꾸면 된다. 그럼 이 녀석이 1이 되면서 d 라지 x가 되는 거지. 그럼 요대로 적분하시면 뭐가 돼요? ln 라지 x가 만들어지고 더하기 c가 되는데 라지 x가 fx니까 요 식이 된다라고 푸셔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케이스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걸 금방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한번 보세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x를 적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그래프 그려봤던 거 기억나니? 안 그려봤군요. 맞아요. 제로 200에서 그렸습니다. 알겠죠? 또 둘을 헷갈리고 앉아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런 게 있는데 제로 200에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얘를 적분한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 2x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x가 아니고 여기는 x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 2x라고 써놓고 여기다 2분의 1이다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식을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 2분의 1은 그대로 나간 거였고 얘를 미분해 주는 거니까 ln x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x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되고 위로 올라와서 지어지면서 여기 더하기 c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런 게 되고요. 심지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분수꼴 애들이 거의 다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x 플러스 1분의 1이다. x 더하기 1이다. 이런 거, x 더하기 2다. 이런 거 어때? x 더하기 2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줄래? 사실은 x제곱 더하기 x니까 x제곱 더하기 x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1이 돼야 되는데 2x 더하기 1이 아니잖아, 젠장은.
맞지?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두 개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였었으니까 위에가 뭐였으면 좋겠어? 2x 더하기 1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젠장 얘는 x 플러스 2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얘를 다시 2분의 1을 취해줘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x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뭐만 남았어 여기는 보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된 녀석이 남은 거지. 이렇게 된 녀석이 남은 거지. 이렇게. x 더하기 2분의 2분의 3 된 녀석이 남은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못 풀어 우리가. 아 뭐 풀면 풀지. 풀면 푸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거 풀어봅시다.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x 플러스 1에 2분의 3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니? 여기다가 2분의 3을 바깥으로 똑같이 뽑아주시고요. 뭐라 해주시면 돼? x분의 1에서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또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대로 적분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바깥으로 나간다 치고 얘가 뭐야? ln 절대값 x제곱 더하기 x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미분한 다음에 요거 미분한 놈이 뒤에 붙은 거니까. 여기도 뭐예요? 똑같이 2분의 3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는 뭐라고? 얘는 ln 절대값 x. 얘도 뭐라고? 2분의 3은 그대로 있는데 ln 절대값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니까 뭐야? 여기 2분의 1이 x 더하기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2분의 1 ln x가 여기 있는 2분의 3이랑 결합되면서 뭐가 돼? 2 ln 절대값 x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2분의 1도 x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랑 빠지면 뭐가 돼? 빼기 ln x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예초에 이렇게 풀었어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x에서 x 플러스 1 같은 게 있으면 얘가 x 플러스 2라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를 찢는 거야 애초에. x분의 뭐가 나오고 x 플러스 1분의 뭐가 나와서 이게 저 녀석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가 숫자가 적당한 숫자가 만들어지면 얘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지. 봐봐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a하고 bx가 되잖아. 봐봐 뭐라고? ax 더하기 a하고 b가 되잖아. bx가 되잖아. ax 더하기 a, bx가 되잖아. 이렇게. 그게 뭐랑 똑같으면 좋겠다고? x 플러스 2랑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뭔 소린데? 아 따라서 뭐라고? a 플러스 b가 1이고 a가 2면 된다. 그러니까 b도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렇게. 애초에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2였으면 좋겠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되는구나를 찾은 다음에 바로 적분 때리면 얘가 되고 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로 분모를 미분했더니 분자가 되는 게 있으면 항상 그걸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분모를 미분했더니 분자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키워드 하나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미분을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분모를 미분했더니 분자가 나오는 케이스의 식을 찾으면 그 분모가 ln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쓰면 된다고? 그 녀석의 적분은 분모, ln 분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분모가 미분해서 분자되는 케이스의 적분은 ln 이거다. 이거의 적분은 알겠죠? 이런 케이스를 찾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지가 눈에 보이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런 케이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들고 싶었던 예였죠. 아까 질문 중에 뭐가 있었어요? 탄젠트 x를 적분하면 무엇입니까가 있었죠. 사실 삼각함수의 적분처럼 되게 유명한 적분이었는데 탄젠트 x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 x분의 사인 x인 거니까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잖아. 알겠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돼? 드디어 우리가 알만한 녀석이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ln 절대값 코사인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죠.
할 수 있겠어요? 분모를 미분했더니 분자가 틱하고 튀어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ln 절대값 fx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해볼까요? 코탄젠트 x는 적분하면 뭐예요? 코탄젠트 x를 아까 미분하면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탄젠트 x의 적분은 모르잖아. 코탄젠트 x도 뭐라고 바꿔주면 되겠니? 해보자. 코탄젠트 x가 뭐야? 사인 x분의 코사인 x죠. 그럼 여기서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 알겠지? 그럼 이것도 뭐야? 똑같이 ln 절대값 사인 x 플러스 c다. 이렇게 떠오르셔야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떠오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나오면 하고 바로 보이셔야 된다고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이 뭔가 다 된다 싶을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을 적분하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페이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오니? 아닌데? 그치?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위아래다 2x승을 곱해줍니다. 위아래다 2x승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요거 나오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지 않아요. 뭐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분모 미분하면 분자 나오게끔 딱 써놓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 순진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나와도 2점짜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 적당히 숨긴다고. 알겠죠? 숨기지만 변형을 통해서 탄젠트 해놓으면 이렇게 바꾸고, 코탄트 해놓으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바꾸고. 그럼 이거 뭐야? 이거는 ln, 이때는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항상 양수니까 더하기 c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나오면 요걸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뭐야? fx분의 절대값 f'x의 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요? 치환적분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알겠죠? fx를 라지 x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되게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려야 되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했던 건 뭐냐면, 얘를 라지 x로 놓으니까 결국 x분의 1이 되고 이만큼이 뭐가 된다? d 라지 x가 되더라. 이런 아이디어거든? 맞지 않습니까? fx를 라지 x로 놓으니까 f'x dx가 f'이 뒤에 있는 dx랑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변수의 dx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게 이 치환적분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환적분 해나가는 거에서 핵심은 항상 여기 있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얘를 보고 g'x dx를 보고 뭐로 바꾼다고? dt로 바꾸는 아이디어. 이해 갑니까? g'x dx가 보고 뒤에 뭐가 곱해져 있는데 이 자식이 무언가의 미분인 거야. 그래서 얘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걔의 미분이 붙어 있어.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 이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이 g'x dx가 dt로 바뀌는데 이걸 미분하기 전 값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상태를 발견하면 그게 치환적분의 핵심 꼴이 된다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치환적분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치환적분 들어가 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이 순간 뭘 봐야 된다고? 무엇을 미분하면 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만만치 않지만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거를 치환하면 요걸 미분하면 뭐가 나와? EX가 나오잖아. 미분해서 나온 EX가 여기 있다. 요게 G'X 역할을 하겠구나. 2가 있고 여기다 2분의 1을 바꿔주면 되는 거. 이렇게 되겠구나. 요거의 미분값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얘를 치환한 순간 모조리다 이거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바뀌게 되 2분의 1은 똑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돼요? 루트 x에 dx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dx, ex, dx가 뭐가 된 거야? f'x dx가 새로운 변수로 바뀌게 된 거고, 여기 녀석이 라지 x가 되면서 루트 x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루트 x 적분하는 건 했다니까 2분의 1승이 나오려면 그 전에 몇 승이었겠어? 2분의 3승이었을 거고 2분의 3이랑 2분의 3이 튀어나왔을 텐데 지워진 거 보니까 3분의 2가 곱해져야만 되는 거지. 원래 2분의 1에다가 3분의 2가 곱해져서 x의 2분의 3승 꼴이었던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라지 x가 뭐였다고 지금?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거 값을 정리하면 3분의 1에다가 라지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2분의 3승이 나왔던 상황이었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다 더하기 c가 되면서 부정적분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치환적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 어렵죠? 자, 이런 꼴의 적분은 끝냈고 치환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은 뭐가 보여요? 그럼 이때는 또 딱 뭐가 보여? 항상 함수가 막 곱해져 있을 겁니다. 함수가 솔직히 더해져 있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을 때는 각각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함수가 곱해졌을 때를 말하는 거지. 곱의 미분법은 있지만 곱의 적분법은 없거든? 곱했을 때 어떻게 적분하면 되는지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곱해진 대상이 뭐일 때? 곱해진 곱해진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성분이 앞에 성분에서 뭘 하나 치환하고 나면 걔의 미분일 때. 그때가 치환적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사인 제곱 x가 있잖아. 이게 메인이고 코사인스는 왜 붙은 거야? 이 새끼 미분으로 붙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사인 제곱 x를 뭐로 바꾸라고? 라지 x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왜? x를 사인 x로 바꿔준 거지.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dx, 스몰 dx가 뭐가 됐다고? 코사인 x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코사인 dx를 바꾸면서 뭐로 바꾸면 돼? 라지 dx로 바꿔버리시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3분의 1의 x 3승이 만들어진 거고 더하기 c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라지 x가 사인 x니까 이쁘게 정리하면 3분의 1의 사인 3승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거꾸로 보면 이렇게 돼요. 얘를 미분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워지면서 사인 제곱이 남고 끝날 것을 사인을 다시 미분하는 놈 때문에 코사인이 붙을 거 아니야. 그 붙은 게 마침 여기 있으니까 문제없이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있어서 적분이 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었어. 막 코사인 x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뒤에 코사인이 붙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치환적분의 핵심은 뭐라고? 내가 어떤 걸 하나 치환을 하면 얘의 미분된 두 함수가 뒤에 어딘가 붙어 있을 때 그걸 라지 x로 치환하는 건데 그 변수를 무엇으로 볼 건지를 확인하고 찾아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뭘 미분하면 이게 나올 것인지 생각하셔도 되긴 돼요. 뭘 미분하면 사인이 나온다고? 코사인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사인은 나오지만 2가 붙잖아. 그럼 뒤에 뭘 붙여야 돼? 당연히 2분의 1 이렇게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상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를? 여기 라지 x로 바꿔주는 것도 치환적분인 거예요. 일단 바꿔요. 이 녀석을 사인 x라고 바꾸는 거지. 사인 x라고. 그럼 x가 2x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 d 라지 x를 스몰 x에서 미분을 하면 항상 2가 나온다고요. 그럼 2dx가 dx니까 이건 뭐가 나와? 2분의 1 dx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2분의 1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코사인 x가 될 거라.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라. 이렇게요. 근데 x에다 다시 x를 집어넣으면 위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무리가 없다. 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그러면 딱 봐봐. 뭘 미분하면 이렇게 되게 생겼니? 그냥 이것만 미분하면 돼요. 이것만 미분하면 이 x가 자동으로 튀어나왔을 거 아닙니까? 요 x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곱해졌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 x제곱이면 됩니다. 이 x제곱 미분했다 쳐요. 그럼 이 x제곱에서 이 x가 붙을 건데 x밖에 안 붙은 거 보니까 앞에 뭐 있어야 돼? 2분의 1이 있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거는 그냥 푸는 겁니다. 그냥 즉 미분의 역연산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적분을 때리는 거고, 치환적분으로 푸는 건 얘를 라지 x로 바꾸는 겁니다. 라지 x로 바꾸는 순간 라지 x가 x 제곱이 됐고, d 라지 x를 dx로 스몰 x로 미분하시면 뭐가 나온다고? 2x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2x dx가 되는 거니까 x dx는 뭐가 돼? 2분의 1 dx가 되는 거라고. 즉 다시 정리하면 2의 라지 x에 dx에 2분의 1이 붙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뭐예요? 2분의 1에 2의 x 제곱인데 여기 c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2의 라지 x는 똑같은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치환적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했어요. 문제 풀어봅시다.